예, 안녕하세요. 대바 대송주영입니다. 오늘도 15번째 강의, AWS 콘솔로 배우는 15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WS 서비스를 소개하기 전에 기본 CS 지식을 알고 넘어갈까 해요. 단순히 AWS를 배우는 게 아니라 컴퓨터 CS 지식을 알아야 이 강의는 개발자분들도 들으시길 원하지만 인프라 엔지니어나 저는 이제 TPM 같은 분들도 들으시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S의 기본 지식이라 할 수 있는 캐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뷰티풀 AI를 이용해서 한번 이걸로 만들면 얘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한번 볼까 해요. 네, Generative What is cache in computer science area 이러면 이제 이해하겠죠. 요거도 만들고 한번 챗GPT한테도 물어볼게요. 컴퓨터 공학에서 얘기하는 캐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줘. 네, 그럼 이제 얘도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네, 만들고 있습니다. 캐시, 오, 멋있게 만들었는데요, 이거. 네. 캐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미리 저장해 놓는다. 빠른 저장소에 자주 접근하는 정보는 빠른 저장소에 저장해 놔서 거기서 이제 빠르게 접근한다. 그게 그 빠른 저장소의 이름이 캐시다, 캐시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Understanding Cache in Computer Science 코어 컨셉과 프린서펄, 캐시 프린서펄 컴퓨터 시스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주 목적은 요거입니다. 요거 퍼포먼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거의 주 목적이 퍼포먼스를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캐시가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해 오는 거, 리트리버리 조회한다 그거죠. 그래서 캐시는 제공한다 빠른 액세스를 그 빈번하게 접속하는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CPU가 결국에는 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는 뭐 뇌는 하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CPU가 처리 장치고, 그리고 저장소로는 이제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그리고 메모리, 램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우리가 SSD라고 부르는 하드디스크, HDD나 SSD라고 부르는 하드디스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을 전담하는 그래픽 카드, 그리고 이거를 전부 연결해주는 메인보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SSD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좀 자주 접근하는 거는 메모리 영역을 올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자주 접근하는 거는 L1, L2, L3 캐시로 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올라갈수록 비싸지고 내려갈수록 싸져요. 그러니까 CPU 바로 옆에 있는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자, 다나와닷컴을 우리가 들어가 보자. 왜 뜬금없는 다나와닷컴이냐? 컴퓨터의 PC 주요 부품 CPU 인텔 14세대를 봐볼게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AMD 라이젠 5가 요즘 제일 많이 팔리나 봐요. 보면은 4나노미터 구격, 이거는 크기 나노미터 구격. 그래서 L2 캐시가 보면 6MB, L3 캐시가 16MB네요. 자, 그러면 인텔에서 가격 비슷한 거 26만원, 얘 정도 되겠네. 얘는 L2 캐시가 9.5MB, 6MB보다 좀 크네요. L3 캐시가 20MB. 이렇게 메가바이트 단위면 엄청 조그만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사진 파일 하나도 막 10몇 메가씩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데이터는 되게 연산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좀 중요 데이터, 정말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쪼쪼쪼쪼쪼쪼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과거에는 좀 자세히 배웠는데 요즘에는 조금 까먹었지만 뭐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지가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서 빠르게 이제, 근데 엄청 CPU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CPU 바로 옆, CPU 칩 안에 그냥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CPU 칩 안에, 여기 이 칩 안에. 그래서 겁나 빠르다인 거죠. 그 다음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램이라고 부르는 이 메모리. 이제 램은 규격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막 빨라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제품 분류에 따라서. 그래서 메모리의 크기가 크면은 많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양을 많이 저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는데 램이 중요한 이유가 일단 L1, L2, L3 캐시는 너무 조그마고 이 메모리를 늘리는 게 일단 빠르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램이 빨라지면 컴퓨터가 빨라져요. 그리고 템포러리 스토리지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캐시라고 부르는 거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교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구 저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드디스크 같은 거에는 컴퓨터를 꺼도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캐시에 있는 데이터, 캐시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저장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L1, L2, L 캐시 같은데, 그리고 메모리, 그 램에 있는 데이터는 컴퓨터가 꺼지면은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이 참고로 하이버네이션이에요. 하이버네이트. 그거 예전에 EC2 할 때 설명했었죠. 근데 이제 그건 잠깐 예를 든 거고, 그래서 캐시는 이제 리미티드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에서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초를 저장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300초 동안 자주 쓰다가 그 뒤에는 안 쓰는 경우가 있거나 개발자가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데이터를 자주 쓰는 데이터와 자주 안 쓰는 데이터와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템포러리 스토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하이리키 캐시는 이제 메모리에 저장된다. 메모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모리 있죠? 그러니까 슬로우 스토리지가 디스크랑 SSD는 뭐 사람 입장에서는 막 엄청 빠른 거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빠른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에 붙어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캐시를 사용한 이유가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캐시는 필수적인 컴포넌트입니다. 모던 컴퓨팅 시스템에 브릿징 역할을 한다.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퍼포먼스 사이에서 브릿징 역할을 해서 빠르게 하게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캐시에 대한 거는 되게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고요. 네, 이렇게 L1, L2, L3 나오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패스터 액세스 타임, 빠르게 패스터 액세스 타임이고, 이제 그렇지만 익스펜시브하다, 스토리지보다. 램이 기가당 가격으로 보면 훨씬 비싸거든요. 네, 그렇다. 그래서 캐시에서는 종류가 이 브라우저 있죠. 우리가 쓰는 크롬 브라우저, 얘네들도 캐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게 되면 쭉쭉쭉 들어가는데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은 우리 컴퓨터 로컬에다가 저장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이버를 칠 때는 더 빨리 뜨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런 이미지들 미리 저장해 놓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스펙트를 누르고 여러분 한글은 검사라고 될 거예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empty 캐시 하드 리로드 있거든요. 강력 세로 고침이라고 불러요. 이러면 캐시를 다 지우고 다시 리로드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느리죠. 근데 그냥 새로 고침하면 더 빨라요. 그 이유가 캐시를 브라우저 내에서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CPU는 L1, L2, L3 캐시를 얘기하는 거고 굉장히 스몰하다. 디스크에서도 캐시를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에서도 하드디스크에도 약간 버추얼 메모리라고 막 이런 영역을 만들어서 약간 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캐시는 아마 CDN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CDN을 얘기를 해서 넷플릭스가 대표적인데, 넷플릭스가 이제 영화 같은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있고, 이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메모리에다가 올리기에는 너무 크거든요. 뭐 어느 정도는 올리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제일 빠르게 하는 거는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엣지 서버라고 그러거든요.
통신사에서 최압단 서버에다가 캐시 서버를 붙여놔요. 그래서 거기다가 영화에 필요한 뭐 정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어느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넷플릭스를 안 다녀봤으니까. 근데 필요한 정보를 다 집어넣어 놓고 사용자가 빠르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통신사마다 뭐 캐시 서버를 두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캐시에 대한 레벨이 있다. 뭐 저 CPU에 가까운 순서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트 캐시 하이라키 다이어그램 이미지 일러스트레이트 하이라키 캐시 스타팅 프롬 더 패스티스 앤 스몰. 네, 이것도 비슷한 얘기 같네요. 네. 캐시가 크면 클수록 느린 캐시다. 이거는 결국에 기가바이트당 돈이 싸고 비싸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착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이 조금 더 복잡하게 드러나가고 가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해서 할 때 캐시를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개발자는 캐시를 잘 쓴 개발자다라고 이거 O라고 하면은 무조건 O예요. O. 좋은 개발자는 캐시를 물론 캐시를 인밸리데이션 없앤다고 하거든요. 계속 캐시된 정보를 보여주면 실제 디스크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보여주게 되면 그 다른 정보를 캐시를 보여주게 되면 이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TTL이나 그 새롭게 정보가 바뀌게 되면은 캐시를 인밸리데이션 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캐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매핑 테크닉인 것 같고 네, 몰라도 되는 겁니다. 너무 CS적인 지식이고 네. 그래서 캐시 퍼포먼스 매트릭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개발자분들은 히트 이제 캐시가 내가 캐시 영역으로 옮겼으면 그 메모리 영역으로 옮겼든 어딘가의 영역으로 옮겼든 저희가 다음에 공부할 거는 AWS의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니터링 지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접근하려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까지 가지 않고 레디스에 왔다가 돌려줬다 하면 히트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미스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캐시에 없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디스크까지 갔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트 레이티오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다.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걸렸냐 뭐 이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에버리지 액세스 타임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캐시가 최적화됐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캐시의 코히어런스, 캐시 코히어런스 이즈 크리티컬 어스펙트 컴퓨터 아키텍트. 네,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멀티플 캐시 아까 종류가 많다고 했잖아요. 여기 사이에다가 아까 그 엘라스틱 캐시를 쓴다고 했잖아요. 제일 빠른 순으로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하드웨어로 꼽는 에런 캐시, 메모리, 하드디스크 있는데 이 하드디스크보다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 같이 이 인메모리 캐시 드라이브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더 빠르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또 고급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로컬 캐시라고 부르듯이 내 램에다가 또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써서 컴퓨터의 속도를, 어플리케이션의 속도를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캐시의 코어런스가 있다. 멀티플 캐시를 잘 이용해라. 멀티코어, 멀티프로세스 시스템을 지원하는 캐시 시스템이 있고 지원하지 않는 캐시 시스템이 있는데 IO나 컴퓨터 자체는 멀티프로세싱으로 멀티코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컴퓨터의 향상이 늘어나면 캐시의 향상도 늘어납니다. 근데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는 예외인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맞으면서 예외입니다. 네. 그리고 캐시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 이거는 캐시의 알고리즘이에요. 캐시의 알고리즘인데 캐시에 대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캐시의 개념
일관성을 중요해야 된다. DB 데이터랑 이렇게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고, 가득 찼을 때 어떤 데이터를 교체한다. 여기 나와 있네. 교체 정책으로 LRU 이게 가장 늦게 사용되네. 가장 늦게 사용되네인 것 같고, 적게 사용되네. 얘는 퍼스트인 처음으로 들어오는 삭제 않네. 얘는 least frequently used. LFU, LRU. 잠깐 두 개가 헷갈리는데. LFU, LRU. 갑자기 두 개가 헷갈려요. 최소 사용 횟수를 하는 게 LFU. 네. 가장 예전에 사용된 게 LRU입니다. 네. 보통 LRU를 많이 써요. LRU를 많이 쓰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LRU를 많이 쓰는데 적당하게 용도에 따라서 정확히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LRU를 조금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합니다. 네. 그렇다. 랜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웹브라우저도 캐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도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CPU도 L1, L2 캐시가 이 CPU 캐시예요. 그 캐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디스크도 캐시를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각자 서비스마다 캐시를 다 가지고, 캐시라는 게 그 약간 이 개념이에요. 개념. 이 개념을 다 사용한다예요. 어느 서비스든. 예를 들면 AWS의 다이나모DB도 캐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캐시는 개념이고 여러 가지로 쓴다. 근데 대표적으로 인메모리 DB라고 해서 캐시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엘라스틱 캐시라는 서비스입니다. AWS에선 엘라스틱 캐시가 가장 유명한 인메모리 캐시 드라이브, 디스크, 네, 굉장히 빠른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레디스와 memcachd를 지원하게 돼 있고, 아마존에서도 캐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이름 뭐였더라? 아마존 캐시 서비스. 네, 까먹었어요. 네. 아마존 메모리 DB 있다. 아마존 메모리 DB for 레디스도 있어요. 아마존이 레디스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새로 만든 거 여기 있는데, 이 메모리 DB와 여기서 쓰는 레디스가 달라요. 사용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가용성이 되게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요거는 속도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를 써요, 아직은. 근데 언젠간 뭐 아마존이 잘 개발해서 얘가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요즘 레디스의 그 라이센스가 바뀌면서 좀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저희 이런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 엘라스틱 서치, 이게 오픈 서치로 이해는 바뀌었는데 원래 엘라스틱 서치였거든요. 엘라스틱 서치가 원래 완전한 오픈 소스였는데 그걸 바꾸게 되면서 오픈 서치라고 아마존이 재개발을 해버려요. 특정에서 포크를 떠서. 그래서 이게 레디스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레디스를 콘솔로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만들고 그 옵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존 memcachd는 참고로 건너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캐시이다. 그래서 캐시는 개념이다. 캐시는 컴퓨터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속 메모리 저장 공간입니다. 캐시는 접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니면 개발자의 의도에 의해서 올려주고 임시로 저장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접근한다. 그래서 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빠른 접근 속도. 근데 캐시로 올라갈수록 CPU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비싸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저장을 많이 쓴다. 그거를 해결하는
없애는 알고리즘이 아까 얘기했던 LFU, LRU, 뭐 랜덤, P4,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그런 게 있고 캐시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CPU 캐시, L1, L3, L2 얘기하는 거고 CPU 칩 안에 같이 붙어 있다. 메모리 캐시, 램 얘기하는 거고 디스크 캐시는 하드 드라이브에 붙어 있는데 이제 버추얼 메모리 같이 이렇게 그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게 있다. 그리고 웹 캐시는 웹 브라우저에 쓰거나 웹 서버에서 쓰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앞에 캐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설명할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오로라 마이스퀘어만 설명할 건데 오로라가 이 캐시 기능을 엄청 튜닝을 많이 해놓은 특이한 DB예요. 이제 그거를 자세하게까지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거 오로라들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캐시를 막 엄청 쓰고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캐시라는 개념을 써서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네. 캐시의 작동 원리는 temporary locality.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놈을 저장시켜서 접근을 계속한다. 이게 캐시예요. 결국에 한번 저장했는데 거의 안 쓴 놈이면 캐시에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가까울수록 당연히 빠르겠죠. CPU에 가까울수록 빠릅니다. 네. 그래서 네, 캐시는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 데이터베이스 실제 데이터베이스 내가 갖고 와야 될 때 내가 송주형이었는데 개명을 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송주형으로 바꿨는데 캐시에는 송주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바뀌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를 캐시로 올렸는데 꼬일 수 있거든요. 이게 아이디가 꼬인다고 얘기하는데 캐시할 때 그 A라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A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캐시로 옮기면서 B 사용자로 잘못 옮긴 거예요. 그럼 A 사용자가 B 사용자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위반되거든요.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캐시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성능 향상과 낮은 지형 둘 다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복잡성이 증가한다고 얘기하는데 캐시는 복잡성 증가 필요 없이 무조건 잘 써야 됩니다. 이제는 일관성 관리 잘해야 되고요. 이제 네, 캐시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빈번하게 교체되는 거나 용량 관리를 잘 못하면 빈번하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라스틱 캐시 같은 거는 용량이 되게 크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캐시도 이제 고성능화 나오기 때문에 캐시도 막 클러스터링이 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쓰기와 읽기 정책을 따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캐시의 개념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 제일 많이 쓰는 AWS에서 가장 많이 쓰는 캐시 서비스인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캐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